업소의 사장들이 가게의 아가씨들을 다 테스트해보려고 심심할 때마다 먹고 한다던데 실제로도 그런가? 업소는 비위생적이다. 업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대부분 짝퉁이다. 안녕하세요 연희님,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분들, 저번에 살아온 인생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되돌아보며 글을 썼더니 부분 생략된 부분이 많아 이야기 전개의 흐름이 이상하더라고요. 40년 가까이 살아온 인생을 짧게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고 재미있게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럽고 대단하다 느껴집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엔 업소의 A부터 Z까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유흥, 화류계 쪽은 다 경험해보고 운영도 많이 해봤습니다. 오피, 건마, 룸사롱 말입니다. 중간에 잠깐 빨간집이나 장미촌 뭐 이렇게 부르는 사착가족도 잠시 운영해봤지, 내가 모시던 사장님께는 여러 곳의 업장을 운영하시다 보니 여기저기 같이 관리하고 운영해봤어. 우선 첫 번째로는 공통적으로 업소의 사람들은 일반 여성들보다 더 위생적이라고 생각을 해. 누군가는 말할 거야. 더럽다, 비위생적이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했을지 모르는 걸 위생적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엇보다 업소의 사람들은 몸이 재산이잖아. 그러므로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욱더 본인의 몸을 생각하고 투자를 해.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쓰는 청결제, 업소 사람들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조금 더 비싸고 효과가 좋은 걸로 사용하지. 일반인들은 그냥 화장품 가게나 마트, 인터넷에서 향과 물품에 들어가는 재료 혹은 자연에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걸 고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 내 와이프도 그렇게 사용하니까. 하지만 그런 것보단 아무래도 병원에서 진료받고 제대로 처방받는 것이 효과가 좋겠지. 그리고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냄새도 굉장히 민감해. 아무래도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손님의 입장에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 냄새의 원인은 청결도 있겠지만 가장 많은 부분은 염증이야. 여자들은 알겠지만 분비물이 묻어난다면 염증이 생겼구나, 혹은 병원을 가봐야겠다 생각하고 병원에 진료를 받게 될 거야. 모든 업소가 같지는 않겠지만 내가 관리하고 운영하던 업소는 모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받아 영수증 청구하면 내가 다 비용 처리를 해줬지. 한마디로 진짜 몸이 자산이네. 두 번째, 업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대부분 짝퉁이다. 답은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업소들과 업소 사장들은 어느 누구도 짝퉁을 사용하지 않아. 물론 장사가 안 되는 일부 가게에서는 사용하겠지만 말이야. 우선 콘돔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대부분 일본의 오카모토 제품을 사용해. 아무래도 성진국이라 그런지 일본의 콘돔이 한국보다 다른 나라의 콘돔보다 더욱더 질기고 튼튼하고 냄새도 안 나거든. 여기서 냄새라는 것은 콘돔에 묻어있는 윤활제를 말하는 거야. 일반인들이라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소량을 구매하고 그때그때 사용하니 잘 모르겠지만 업소는 주문을 할 경우 한 번에 1000개에서 2000개가량을 주문하지. 그럼 그것을 한 달 정도 사용을 해. 창고가 아무리 관리되어 있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구매 후에 일주일 안에 사용하는 것보단 창고에 있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향이 나거나 싸구려 짝품 제품을 보관할 경우 사용할 때 문제점이 생기거든. 그래서 오히려 일반인들이 구매하는 것보다 더 좋고 비싸고 얇은 제품을 사용해. 그리고 바디워시, 샴푸, 음료수 종류들이 다 싸구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아. 오히려 보습 효과가 더 좋고 비싸고 향이 좋은 걸 사용하지. 물론 내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소 기준이야. 이유는 싸고 향만 나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 업소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나 손님들의 반응이 좋지 않거든.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돈을 더 주고서라도 좋은 제품을 써야 해. 종사자들이나 손님들의 반응이 좋거든. 약간 프리미엄이라고나 할까? 흔히 알고 있는 포도향, 자스민 향이 들어가 있는 거지 같은 제품 말고 나는 무조건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해. 음료는 싸구려 짝퉁은 먹었을 때나 보관했을 때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손님들이 잘 알지. 옥수수 수염차인데 광동이나 롯데가 아니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중소기업 제품이네. 이러면 안 먹어.
짝퉁과 진품은 캔당 80원에서 100원 정도의 단가 차이가 있지. 크게 본다면 짝퉁을 사용하면 많이 남는 장사가 되겠지만 이것도 하루 이틀만 보는 장사고 나는 몇 년을 바라보고 장사를 하며 절대 그런 부분에서 아끼지를 않아. 손님들은 바보가 아니거든. 세 번째, 업소는 비위생적이다. 이불, 베개, 수건이 많이 더러울 거다. 답은 업소마다 다르다야. 너희들이 이용하는 모텔 및 여관, 숙박업소에서 수건을 만져봤을 때 소독약품 냄새가 나거나 수건을 만졌을 때 얇게 느껴진다면 그거는 세탁업체에 맡겼던 거야. 세탁업체에서는 매일 아침이나 새벽에 수건 및 세탁물을 수거해 공장 같은 곳에서 여기저기 업소 걸 그냥 막 뒤죽박죽 섞어 소독약 때려 붓고 건조기에 말려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업소들 것마다 분류해 모아둔 다음에 오후나 초저녁에 다시 배달해주는 방식이지. 나는 그것을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며 세탁소 하나를 섭외해 오직 우리 세탁물만 관리하게 부탁했고 건조기 사용보단 햇볕에 말려주기를 바랬어. 그래서 더 수건을 오래 쓰고 깨끗하게 사용했지. 네 번째는 업소 사장은 부자다. 답은 맞다는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상상 그 이상으로 돈을 벌어가. 근데 이것도 업소마다 다르지. 예전에 내가 처음에 일을 배웠을 때 손님들에게 받은 금액에서 사장이 7 정도를 가져가고 아가씨가 3 정도를 가져가는 방식이었어. 그러나 요즘은 달라. 오히려 아가씨가 6을 가져가고 사장이 4를 가져가는 방식이지. OP의 경우 손님이 내는 금액에서 가게는 5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전부 아가씨에게 가는 방식. 건마는 한국인을 쓰는 경우 가게가 4, 아가씨가 6이지만 외국인의 경우 반대로 사장이 6, 아가씨가 4를 가져가는 경우도 많아. 이해하기 쉽게 말해보자면 내가 안마라는 가게를 사장님과 동업으로 관리할 당시 가장 손님이 많이 왔을 때 한 달에 1,700명가량이 왔었지. 손님들에게 받는 금액은 20만 원이었고 그럼 20만 원 곱하기 1,700을 할 경우에는 3억 4천만 원의 금액을 수입으로 잡게 되는 거야. 그 중에 아가씨에게 6을 주게 되는 거지. 그러면 3억 4천만 원의 60%의 금액인 2억 4백만 원을 아가씨에게 TC로 지출이 돼. 그럼 가게는 1억 3,600만 원이 남지. 하지만 여기서 건물의 임대료 및 전기세, 수도세, 하수도비, 직원들 월급, 수건업체 비용, 음료 및 물품 비용을 다 계산을 했을 때 지출이 대략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가 돼. 그럼 남는 금액이 8,600이 되는 거야. 그럼 그 8천만 원을 그대로 사장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다섯 번째, 단속 걱정은 없는가? 답은 업소 사장의 능력에 따라 달라. 지방으로 갈수록 알겠지만 한국은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잖아. 인맥과 돈만 가지고 있다면 지방에선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 마지막으로 사장님과 내가 같이 사장님의 고향에 내려가 장사했을 땐 근방의 파출소, 경찰서, 검찰들의 연말 회식 및 행사 비용은 대부분 우리가 지원을 해줬어. 그만큼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지. 누군가가 공중전화로 112 긴급전화를 했을 경우 3분 안에 관할 경찰서에서 우리에게 전화가 와. 그럼 무슨 말일까? 누군가가 신고해서 경찰차가 도착하기 전 이미 우리는 모든 준비를 끝내놨다는 얘기인 거지. 여섯 번째, 업소의 사장들이 가게의 아가씨들을 다 테스트해보려고 심심할 때마다 먹고 한다던데 실제로도 그런가? 답은 아니야. 개소리지. 내가 일을 시작하기 전인 80년대, 90년대 당시엔 가능했을지 모르겠어. 그러나 요즘은 어떤 세상이야. 스마트폰과 SNS 세상이 아니겠어. 절대 안 되지. 업소의 사장과 가게 아가씨가 서로 남녀로서 눈을 맞아 붙어먹는 건 가능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런 경우에 가게는 망해. 업소 아가씨들이 어떤 사람이겠어? 세상에 많은 풍파와 삶의 우여곡절로 인해 닳고 다른 사람들이야. 업소 사장 빤스까지 벗겨 먹지. 절대 안 돼. 그리고 소문이 금방 나거든. 어디 가게에 어떤 사장 아가씨들 꼬셔서 먹고 다닌다.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리면 아가씨들은 그 업소에서 일을 하지 않게 되지. 그럼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고 문을 닫게 돼. 일곱 번째.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면 나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절대 하지 마. 불법이니까 당연히 안 하는 게 좋겠죠.
현재 대한민국 지도를 살펴본다면 학교보다는 교회, 편의점이 많다고 해. 없어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많지. 예전에는 그 지역의 건달들과 경찰, 검찰까지 인맥이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개나 소나 다 하거든. 그냥 임대 하나 얻고 인테리어 한 뒤 브로커를 통해 대포폰을 구매하고 사이트에 한 달에 30에서 50만원가량 쥐어주며 홍보해달라고 하면 브로커들을 이용해 고정 아가씨 없이 손님들이 오면 노래방 도우미 아가씨 부르듯 전화 한 통이면 10분에서 20분 안에 아가씨가 오거든. 그렇게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버려서 요즘은 일반인들도 많이 가지. 너무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화류계에서 일하면 창녀라고 하며 비하하면서 더럽다, 손가락질 당했지만 요즘은 아니야. 너무 많아. 가게도 너무 많고 종사자도 너무 많아. 화류계에서 15년 정도 일하면서 사람들은 보는 눈이 생기고 생태계를 알게 되면 보여. 요즘은 일반인, 대학생, 고등학생 그냥 다 해. 너희들이 일어나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일을 하고 퇴근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는 사이에 지나치는 10대부터 50대의 여성들 중에 20에서 30%는 업소에서 일을 하거나 일을 했다가 그만두거나 하는 분들이라고 나는 장담을 해. 근거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할게. 업소에서 일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 본인들의 돈으로 명품 가방 및 지갑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10대, 20대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해. 집안이 잘 산다면 물론 다르겠지만 20살에 대학을 입학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25살부터 취업을 준비해 1년 만에 취업을 해서 26살에 첫 월급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26살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10대 회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초봉이 세후 200만 원이 간신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200만 원 받고 월세 40만 원의 통신비 및 출퇴근에 사용하는 대중교통 비용을 20만 원 정도 잡고 화장품 및 잡다한 거 사느라고 20만 원 쓰고 주말에 친구들 만나 술 한잔하고 밥 사 먹고 데이트하고 그러다 보면 200만 원, 요즘 200만 원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돈이잖아. 절대 돈을 모아 명품을 산다? 아, 불가능하다고 봐. 나는 대한민국에서 한 달에 세후 500만 원 이하로 받는 사람들이라면 명품 가방 꿈만 꾼다고 생각해. 쳐다보지도 못하지. 세상 어떤 미친 년놈들이 한 달 월급으로 가방을 사겠어. 그치. 말이 안 되지.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 금 토요일에만 업소에 나와서 알바를 하듯이 조용히 일하고 가는 여자들이 많아. 티가 안 나거든. 왜? 본인이 서울에 거주 중이라면 천안이나 KTX 타고 부산, 대구 이쪽 지방에 가서 일하면 누가 알겠어? 그리고 업소는 조명이 어둡잖아. 조명과 화장빨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비밀 보장이 가능해. 8번째, 글쓴이는 업소의 여성들과 단 한 번의 썸씽도 없었느냐? 나도 20대 필 끓는 청춘이었고 당시에 같이 일하던 아가씨들도 20, 30대의 젊은 여자들이었어. 아무리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피 끓는 청춘들이 매일부터 일하고 피땀 흘려가며 많은 추억을 쌓아가다 보면 붙어먹은 적이 없겠어. 당연히 있겠지. 하지만 그건 다음 3번째 사연에서 풀어보도록 할게.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고 다음에는 너희들이 가장 궁금해할 업소 여성과의 추억 및 진상 손님의 썰에 대해 풀어보도록 할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